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돈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죠. 침체가 온다는 것은 기업이 안 좋은 것이고, 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바로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 해서 주가를 판다든지, 주식 비중을 줄인다든지, 공매도를 한다든지, 숏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기 순환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기 방어업종을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필품 주식 같은 것들이죠.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상황이 되더라도 주가 하락에 타격을 덜 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 업종을 살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것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 민감 업종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업종들,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이런 내구재들,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것들,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하죠. 이런 건 소비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공매도를 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반도체 공장들이 많고, 그 반도체 공장이 지진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된다면 그 회사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삼성전자는 이 대만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죠. 또 최근에 발생한 중동 전쟁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대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든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나가면은 이제 국방주라든지 미사일 제조업체,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종류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반독점 혐의로 MS를 고소했을 때, 이때 이 거시경제를 민감하게 보는 투자자라면은 1차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수 두 수를 더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많은 업종과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라 라고 말이죠. 어떤 변화를 봤을 때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포지션을 변경시키는 것, 그게 이 순환에 맞게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면은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다른